임신 3개월에서 6개월을 중기라고 하죠. 그 시기에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신경치료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레진 치료 같은 거는 만약에 마취를 안 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가장 흔한 마취약이 리도카인이라는 거에 에피네프린이 들어가 있는데 마취약 하나에서 2A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임신하면 이제 치과 치료가 겁나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임신 중에 잇몸이나 치아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침분비 같은 게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덧 같은 거 하면은 약간 구역질하면서 산성 환경이 되죠. 이렇게 위액이 자꾸 올라오니까. 근데 산성 환경이 치아에 정말 안 좋아요. 또 이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임신하면. 그러면 이제 수면 시간이 잘못되면 이제 구호흡도 더 많이 생기고 침도 더 마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잇몸이나 치아 손상이 더 많이 생기는데, 임신 중에 치과 치료 중에 하면 안 좋은 치료도 있고 하는 게 좋은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 자체를 너무 겁내지 말고, 조금 문제 있으면 바로 치과 와서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잇몸 건강하게 하는 거, 스케일링, 뭐 정말 필요하면 잇몸 치료 조금 마취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필수적인 치료라고 생각해요. 잇몸이 건강해서 균이 없어야지 전신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 치료 있죠.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물론 이제 임신 중에서도 그 앞니가 떨어지면 뭐 응급치료는 해야 되겠지만, 임신 중에 굳이 이제 위험도를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하면 임신 중에 꼭 받아야 되는 거는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는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잇몸이 건강하다 그래도 예방적인 스캐닝을 꼭 받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과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 자체는 워낙 저선량이라서 괜찮긴 한데,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납보호복을 입어요. 납보호복을 입으면 치과에서 나오는 엑스레이 정도는 거의 100% 차단하거든요. 전체 파노라마 찍어도 되고, 그것도 불안하시면 이제 납보호복 입고 부분적으로 찍는 엑스레이 자체는 태아의 방사선이 끼칠 영향이 거의 100%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가장 흔한 마취약이 리도카인이라는 거에 에피네프린이 들어가 있는데, 마취약 하나에서 2A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안전성을 보는 카테고리가 A, B, C, D가 있는데, 리도카인은 B등급인데 A등급 약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B등급으로 안전하게 타이레놀이라든지 리도카인 이런 것들은 괜찮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출산하고 모유 수유 중에 리도카인 마취해도 되냐? 그것도 이론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데, 마취를 하고 하루만 지나면 약간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면은 미리 유축을 했다가 치과 치료받고 다음날부터 모유 수유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진 치료 같은 거는 만약에 마취를 안 하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마취를 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양의 마취를 하고 하는 치료는 괜찮고, 가끔 이제 임신 중에 신경치료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썩어서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거 임신 중에 진통제도 센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신경이 죽어갈 때는 타이레놀 먹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어떤 게 좋냐? 신경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통증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최소의 마취로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적기가 있는데, 임신 준비가 있으면 일단은 치과에 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저희가 초기나 말기는 좀 피하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3개월 전, 그 다음에 7개월 후부터는 피하는 게 좋아서, 임신 3개월에서 6개월을 중기라고 하죠.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엄마도 좀 운동도 해도 되고 여행도 다니고, 보통 태교 여행 가면 다 그 시기에 가잖아요. 그 시기에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신경치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초기도 너무 아프면 하는데, 보통 그 환자분이 참을만 하면 중기 때 안전할 때 이제 신경치료라든지 잇몸 치료 같은 걸 하게 되고요. 스케일링은 사실 초기, 중기, 말기 상관없어요. 스케일링은 되게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고, 임산부는 스케일링 할 때도 이제 보험 지원금이 조금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중은 내가 뭐 문제가 없었다 그래도 임신했으면 한번 치과 와서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있는지도 검진하고 스케일링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건 내가 어느 정도 임신할 계획이 있다, 그럼 미리미리 치과 와서 문제 생길 만한 거를 다 검진하고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사랑니가 임신했을 때 잘 보여요. 이제 침분비가 없고 또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안 붙던 사랑니도 확 붙거든요. 그런 거 미리 뽑아 놓으면 좋죠. 근데 사랑니 같은 경우는 저도 웬만하면 임신 중기 때 빼고는 뽑는 걸 권하지, 매복 사랑니는 엄청 큰 수술이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써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마음적으로 좀 꺼림직하잖아요. 꼭 미리미리 검진을 하시고 예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